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동조합의 기업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보면 기업 소유 형태의 독특성, 결사와 기업의 이중성, 협동조합 섹터 차원에서의 연대적 관계 등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업 소유 형태의 독특성은 이윤 추구 기업과 달리 기업의 이용자와 소유자의 일치성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상법상 회사법인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이고,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협동조합법인은 이용자 혹은 노동자가 소유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이러한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것을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상호성이 사라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주식회사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혹은 노동자가 협동조합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협동조합의 첫 번째 본질에서 비롯되는 결사와 기업의 혼종성은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목적성과 사회적 미션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의 원리와는 달리 협동조합 섹터 내의 개별 협동조합 기업 간의 관계는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비롯되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그 경쟁의 바탕에는 협력과 연대가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협동조합의 소유 형태의 독특성과 협동조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기업 소유 형태의 독특성은 기업의 이용자 혹은 노동자의 소유자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인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투자자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자본이득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 이해관계자가 소유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소기업가들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에서는 생활의 안정 등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소유자이며,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예금 서비스 및 대출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소유자가 됩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고용의 안정과 민주적인 경영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목적, 환경적 목적 등을 지향하는 노동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유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에서 보면 투자자 소유 기업의 기업 소유 형태를 보면 자본 제공자가 있고 노동 제공자, 원료 공급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 소유 기업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협동조합을 상호성 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조합원들과의 거래를 기본으로 하며,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는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해 보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 사업 그리고 대상자에 의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조합원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며, 조합원들은 이러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공급의 주체인 소비자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공동 소유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합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상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보험,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의 경감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동물, 반려견이라고 하는 반려묘 이런 분들의 뭐라고 할까 치료를 위해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 상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이라는 부분을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과 함께 생활하는 뭐 지금 이제는 거의 가족이죠. 이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동조합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면 그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뭐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까지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배당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열망하는 고용의 안정과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인과 동시에 이러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동료 노동자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자 혹은 팀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노동자 협동조합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본, 노동, 원료가 있는 부분에서 노동의 소유 계약을 제1 부분으로 찾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과 경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림에서는 소유, 자본이 핵심이었다면 지금 현재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고용이 핵심이 되는, 노동이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농민, 상인, 소공인, 소상공인 이야기하는 거죠.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본이득을 목표로 공동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생산 물품을 공동 판매하고 자신들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 및 중간재들을 공동 구매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자본 제공자임과 동시에 조합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합과의 전속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자들이 생산한 재화 및 소비사의 공동 판매 협동조합 기업의 소유 형태를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표에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원료 공급에 대한 부분의 소유 계약이 핵심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결합과 변환에 대한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영에 있겠죠. 이처럼 협동조합에서 상호성은 특정 다수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법인의 사업 방식과 구별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상호성의 원칙은 실제 조합을 운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협동조합 소유자의 자격을 조합 사업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자 이꼴 이용자 일치성 제약 조건은 협동조합이 투자자를 위한 이윤 추구 행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1990년도에 투자자 조합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를 전체 조합 자본금의 50% 미만 또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호성의 원칙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자를 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의 지원 서비스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 조합원이 아닌 임금 노동자의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올려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을 배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는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에 위배되게 됩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법을 그러니까 한번 분석해 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남미 유럽과 남부 유럽과 독일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법체계가 서로 다른 선진국의 대부분이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상법상 이윤추구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인 요소를 세제에 반영하여 조합원과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구분하는 전자의 경우 이용 실적 배당을 손금 산입하는 방식 혹은 조합원의 배당세 면제 등의 방식으로 차별적인 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소유자의 일치성 이슈를 기업의 소유권 관점에서 가장 명료하고 하게 분석한 한즈만은 한 기업의 노동 공급자, 원료 공급자 및 산출 및 소비자 등에 대한 해당 기업의 거래를 시장을 통해 실현하면서 가장 거래 비용이 높은 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소유하게 된다는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의 기업을 그러니까 좀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한점하는 기업의 소유권이 이용자로 한정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경영 이슈는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이질적일 경우에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지는 어떻게 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서는 대의원 제도라든지 좀 다른 형태의 금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식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질성은 조합원의 사업 및 투자 등에 관한 특정한 의사결정이 조합원들의 편익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소유의 이용자 혹은 노동자 제한성은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전략, 기업 재무, 지배구조, 내부 조직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무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애로 요인을 해결하고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시장 경쟁 여건 하에서 성공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용자 혹은 노동자가 협동조합의 소유자를 겸하게 되면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자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소유주, 소유그룹이 되겠죠. 단순 고객이나 공급자 혹은 임금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하거나 협동조합 기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자와 은행의 거래관계는 시장 거래관계이지만 조합은 예금자와 신협의 거래관계는 시장거래의 관계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은 예금자가 신협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소유은행과 예금자 및 대출자의 거래는 시장 이자율 등 가격 신호와 경쟁 조건 등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신협과 조합원 예금자 및 조합원 대출자의 거래는 시장 이자율 등 가격 신호 및 경쟁 조건뿐만이 아니라 신협과 조합원 간의 협의와 조합원 간의 협력, 합의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여지듯이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프리랜스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 사회적 공익, 연대 협동조합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분류 형태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협동조합에는 생활재, 공동구매 및 제조, 두 번째는 의료, 육아, 주택, 교육, 예술, 스포츠, 문화를 공동구매하는 형태, 세 번째는 전력, 수도, 통신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형태, 네 번째는 시설 및 내구재 공동 이용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은 통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동 구매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분들도 많아졌던 거죠. 옛날 공동 육아 협동조합 형태의 부분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업자의 공동 구매, 공동 가공, 공동 판매. 여기에 이제 그 농협도 뭐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의 축산, 우유 협동조합이 여기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할 겁니다. 서울 우유도 그렇고 부산 우유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공인의 공동 구매, 공동 이용, 공동 판매. 그리고 소매, 음식, 숙박업 분야 소사업자의 공동 구매, 공동 브랜드화하는 거. 그리고 운송 및 기타 서비스 분야 소사업자의 공동구매, 공동행정사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공동세무사, 회계사를 두는 형태도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랜스 협동조합입니다. 방과후 교사, 강사, 컨설턴트, 방송 출판, 작가, 문화예술인, 해설사, IT 기술자, 건축가 등이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방과후 그리고 강사 협동조합이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최근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운수업이 많죠. 여러분 주변에 관광업, 관광버스, 택시 이런 것들을 쿱택시 이런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운수업이고, 두 번째는 제조, 건설, 유통, 음식, 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업, 법률 컨설팅, 디자인, 문화, 예술, 의료 여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쿠팡 안에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경제적 약자 간의 자금 상호 융통 및 보험, 협동조합 사업체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민간의 욕구보다는 공공의 욕구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 지역 재생, 대한에너지 개발, 환경, 문화, 예술 보전, 사회적 금융, 커뮤니티에 의한 소유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노동통합 같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활동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있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에너지, 햇빛발전소 이런 것들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업자 협동조합 위에도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 프리랜스,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 공익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죠. 협동조합의 경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조합원의 사업자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우위와 다중이해관계자의 조합원들의 여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육아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주택,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등을 공동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이고, 사업자 협동조합은 농민, 상인,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 구매 등, 그리고 공동 판매 협동조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금 및 대출 서비스 등의 공동 구매 사업 협동조합인 신용 협동조합도 이용자 협동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와 소유 노동자는 조직의 설계와 경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들의 일감을 공동 수주하고 공동 노동의 형태를 퇴함으로 해서 노동자 협동조합적 성격이 가능한 반면에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면 사업자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조합원의 사업자 여부입니다. 조합원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적 기업인 경우에 협동조합 기업은 공급 사슬 구조에서 조합원과 수직적으로 독특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양동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대지를 도축 가공하는 협동조합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 동육 공급 사슬 구조에서 전방으로 진출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생기게 되고, 사료 및 종돈장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후방으로 진출하는 전략, 이러한 전방 진출과 후방 진출 비즈니스 전략이 모두 조합원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업장과 조합원 사업가의 연계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경영적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합원이 개인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생활 혹은 노동이 조합과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적성의 우위와 다중이해적 관계자 조합원 구조의 여부인데요. 이용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상호적 목적과 단일 이해관계자 조합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1990년 이후에 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공익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의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를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 내에서도 공익적, 사회적 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을 구조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에 속하는데, 이용자 협동조합 및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대 협동조합 간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조합원의 협동조합 간의 참여 동기,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와 특징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본질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결사와 기업의 결합 방식입니다. 협동조합은 여기에 이중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람들을 중요시하는 결사의 정체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 혹은 환경 문제가 분명히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절실함 속에서 일련의 주체들이 기업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모든 협동조합의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기업 경영과 사회적 관심이 균형을 이룬 혼합체로서 그러니까 활동하게 되는 거고,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두 가지 확실하게 구분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크고 규모가 있는 탄탄한 구조로서의 조직적인 협동조합,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작은 협동조합으로 상당히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자본주의적 방법을 다소 무시하고 사회적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죠.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같은 경우, 농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죠. 은행들과.
금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것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작은 거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5인 이상 이런 것들은 후자의 내용들을 따른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협동조합은 과연 뭘까?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협동조합은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한 인간적 사회적 문제를 개입하게 되는 부분. 두 번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합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사업에 협력하게 됩니다. 빈곤층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고용주로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법인, 시민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제3세계 협동조합을 원조하기 위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